4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25번까지 저번 시간에 풀었고 26번부터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성명하는 명절로 옳은 것 1점짜리예요. 명절 문제인데 1점이면 쉽다는 얘기야. 지금 성묘 같네요. 그렇죠? 성묘 같고. 아니 이거 떡 먹네. 근데 송편 같아. 그렇죠? 자, 음력 8월 15일에 햇곡식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이날에 함께 모여서 송편 먹네요. 강강술래도 하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때 언제예요? 추석이잖아. 추석, 한가위라고 부르는 추석이에요. 그렇죠? 추석. 지금도 추석은 대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1번. 단오 언제예요? 음력 5월 5일. 그래서 이때 이제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는 날. 자, 두 번째가 설날이죠. 언제예요? 1월 1일. 그래서 세배하는 날.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추석이죠. 3번이 정답이죠. 한가위. 추석. 옛날 말로 가배라고도 했던 한가위예요. 자, 네 번째 한식. 이거 언제예요?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인데 동지 이후에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석 찾는 거니까 3번에 있죠. 3번이 정답. 자, 27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라라는 거죠. 와, 지도에서 또 찾아야 돼. 일단 자료를 해석해보자라는 거지. 자, 송산리 고분군에 가면 백제 문화를 만날 수가 있어요. 송산리 고분이 어디냐? 모른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몰라도. 다음 거 있잖아. 석장리 유적에 가면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요건 알아야지. 몰라요? 그래? 그럼 한 번 더 볼까? 우금치에 가면 동학농민군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금치 전투 어디예요? 공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주 우금치 전투고 공주 석장리 유적지고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공주를 찾아라라는 거지요. 됐어요. 자, 연천 공주 공주 있네. 연천하면 전곡리 유적지.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고 정답은 2번. 나번에 있죠. 공주에 있고. 제천은 역시 구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제천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전말 동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굴 유적지가 발견됐던 데가 제천. 몰라도 돼.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이렇게는 안 나와요. 너무 어렵잖아. 그리고 경주. 경주는 언제요? 신라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고 공주는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2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3점 문제예요. 3점이면 어렵겠지요. 어려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조선 후기 상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조선 후기예요. 그리고 무역, 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경강상인이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했어. 여러분, 이 상인 경강상인이잖아. 서울 경자 쓰고 강자. 그러니까 한강상인이야. 한강상인. 이것이 경강상인이고 한강상이니까 뭐 타고 다녀? 배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송업에 종사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선 후기 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자, 그렇다면 지금 물어보는 건 조선 후기 상업, 우리가 관상과 사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관상은 뭐예요?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 그래서 뭐 시전상인 이런 사람들. 사상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경강상인, 뭐 만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 개경의 송상 이런 사람들 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관상과 사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지요. 보자. 1번 내상이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했대요. 내상. 내상은 동래상인이에요. 동래상인. 봐보세요. 동래상인 줄이면 내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상은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일본하고 가깝겠지. 그래서 일본과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수입을 했고.
두 번째, 병란도에서 송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딱 봐도 이게 정답이지. 이게 틀렸죠. 아니, 병란도는 어디예요? 고구려시대 국제무역항이잖아.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세 번째, 관청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했대요. 여러분, 공인은 누구예요? 이 대동법 이후에 실지 물건을 구입하는 상인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공인이 등장을 했어요. 공인. 여러분, 공인이 관상일까요? 사상일까요? 공인 어디에서 하는 사람이야? 국가에서, 관청에서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입니다. 그렇죠? 관상. 정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이 전국에서 열린 건 조선 후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 후기 상황이니까 맞고, 틀린 것은 2번. 정확하게 고려. 틀렸죠?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 자, 2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시대에 정부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곡물, 돈 같은 걸 받고 그 대가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거나, 요거구나. 돈 같은 거 받고 그리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벼슬을 내린 정책.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아니, 봐봐. 조선시대에 돈 받고 신분을 올려. 그러니까 돈 받고 양반 만들어주는 거 뭐예요? 이거는 공명첩이잖아. 그렇죠? 공명첩은 첩지예요. 그래서 이름이 빵빵빵 뚫려져 있는 첩지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대가로 신분을, 관청에서 돈을 받는 거. 이게 뭐예요? 납속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납속책이라고 부르고, 요거하고 똑같이 요런 것들을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거, 이 공명첩, 이 첩지를 사는 거, 둘 다 마찬가지로 공명첩하고 납속책,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요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뭘로 가요? 신분제가 엉망이 돼버리는, 신분제 동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퀴즈의 정답은 뭐예요? 요것은 이제 납속책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 1번 딱 나왔네. 그렇죠? 신분 상승 납속책이에요. 그래서 노비 같은 경우 이제 관청에다가 돈 같은 걸 내요. 그다음에 저 이제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납속책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사창제인데, 사창제는 그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로 바꾸는 거예요.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한 거죠. 그래서 전세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세금을 개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1결당 미국 4두만 납부해라 라고 했던 것이 영정법이고, 자,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군역의 개편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갈 때 군포를 대신 납부를 해요. 근데 당시에 군포, 이 납부하는 건데, 이 군포를 너무 적게 납부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양반, 니들도 이 군포를 납부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납부받았던 호포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30번 문제 한번 볼까? 30번 봅시다. 다음 가상의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 사람을 찾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문을 알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산이라고 써 있어요. 다산이라고 써 있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뭐 시험장 가서 이 쬐까는 글씨가 보이겠어요? 한문은 알지? 안다고 하자. 한문은 아는데 못 읽어. 너무 작아서. 그렇게 이제 위로 합시다. 우리끼리. 한문은 알아. 자, 선생님께서 주상하신 토지개혁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지. 나는 마을 단위로 농민이 함께 경작하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을 일한 양에 따라서 분배하자라고 하는 여전론을 주장했다. 여러분, 여전론 정도는 공부하셨죠? 기억나시잖아.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여전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론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렇게 생겼는데 마을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같이 경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금을 빼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갖자라고 하는 건데 어렵죠. 아무튼 정약용의 이어전론이다. 이건 외워야지. 그렇죠? 자, 첫 번째 동학을 창시한 사람 누구예요? 최재우. 최재우. 그렇죠? 틀렸고. 추사체는 추사 김정희. 그렇죠? 자, 세 번째 목민심서 정약용. 그렇죠? 그래서 이 목민관인데 여러분 목민관이라고 하니까 지방관을 얘기해요. 지방관. 지방관이 왕이 임명하잖아요. 너 그 고을 가서 그 고을 다스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가요. 가서 그 사람이 뭐 뇌물 받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 지역을 관리를 해라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지방관이 읽어야 되는 책 정약용의 목민심서예요. 3번이 정답이죠. 사상의학은 무엇입니까? 이재마. 그래서 동의수세보원을 얘기합니다.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의원 가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람 구분하는 거 알죠? 그거 이게 사상의학입니다. 그렇죠? 이재마예요. 그래서 정답은 정약용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 31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생물연대 1607년에서 1689년 호는 우암이에요. 와, 우암. 진짜 한국 사회,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은 요거 딱 보면 알아. 우암. 그러면 우왕 땡땡땡. 자, 효종과 함께 북벌을 주장했어요. 북벌. 북을 정벌해야 된다. 효종 때 예성 논쟁에서 허목과 대립했다. 와, 이건 모르겠다. 그렇지? 자, 서인이 분열하면서 노론의 영수로 활약을 했다라는 거죠. 노론의 영수. 절대적으로 성리학을 중요시했던 송시열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암 송시열 선생. 그렇죠? 효종 때 북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론의 영수로 활약을 했던 송시열. 자,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예요? 송시열이에요. 여기 있네. 자, 박지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그래서 중상학파고 이 두 번째 송시열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고 정몽주는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로서 옹건파 신진사대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이학의 조, 동방이학의 조.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 성자가 빠진 거지. 그래서 성리학의 할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던 정몽주. 최재공은요, 정조 때 활동을 했었던 정조 때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옆에서 정조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학자적 관료였다. 최재공.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찾는 거예요? 송시열 찾는 겁니다. 그렇죠? 2번에서 송시열을 찾았어. 3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2번. 뭐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냐. 한 번만 하지. 그렇죠? 딱딱딱 하고 있어요. 자,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좋아요. 자,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기관으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했다. 일단 정조 때 개혁 기구고 정조 때 공부를 해라라고 해서 만든 기구구나. 그렇죠? 이 기구에 소장된 고금 도서 집성에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수원화성을 축조했다라는 거죠. 수원에 있는 화성을 축조했다. 정조 때 수원화성. 유득공, 박재와 같은 서울 출신의 인재들이 검서관으로 앞에 뭐가 빠졌지? 규장각 검서관. 그렇죠? 그래서 규장각. 다시 볼까? 규장각 정조의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기관. 그렇죠? 세종 때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득공, 박재와 같은 서울 출신의 학자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던 사람이 누구다? 정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구는 뭐예요? 규장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1번 나왔네요. 규장각.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학문을 연구했던 기구고 그리고 정책 자문을 냈던 기구가 규장각입니다. 두 번째 성균관은요.
조선의 최고 대학교죠. 최고 학부 대학교. 세 번째 집현전은 세종 때 만들었던 연구기관이죠. 학문 연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신하들과 왕이 토론을 했었던 그것이 이제 집현전이었죠. 네 번째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어요. 성종 때 만들었던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규장각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33번 문제 한번 가볼까? 33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찾아봅시다. 볼 수 있는 모습. 자, 이것이 당백전 일세. 당백전, 이게 당백전이래요.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엽전 한 입에 100배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당해낸다. 100배를 당해내는 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엽전 한 입에 100배에 해당하는데 실제 가치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원래 이름 자체는 100배에 달하는 돈, 당백전인데 100배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죠. 맞네. 이 당백전의 남발로 물가가 크게 올라서 백성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당백전을 막 찍어내니까 화폐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당백전을 왜 찍어냈죠? 경복궁을 증건하기 위해서. 누가? 흥선대원군이.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할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백전을 막 찍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언제예요? 시기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치를 막 하고 있을 때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 원나라에 공료로 끌려가는 여인. 요건 언제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원간섭기 때 이 원나라에 공료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원산 총파업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1929년이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니까 조선 마렵하고는 틀려요. 고려하고 일제강점기. 자, 세 번째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안 되죠. 언제예요?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와, 그럼 이거 다 끝났네? 고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그러면 4번이 맞겠네요. 경복궁 중건 공사에 동원되는 농민. 그렇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 자, 보세요. 이 경복궁 중건을 하니까 양반들은 어떻게 또 불만이 많아요. 돈 내놔! 막 그러니까 돈 이런 것 때문에 막 계속 납부하니까 화나지요. 그런데 이제 농민들은요. 쌤통이다 이것들아 니들이 우리 거 다 훔쳐가더니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막 고소하는 것도 잠깐. 왜? 이 돈 만들었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경복궁 지어야 되니까 누가? 농민이 가서 동원해야죠. 노동력. 그러니까 농민이 가서 공사해야 되니까 농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양반도 불만이 많았고 농민들도 불만이 많았던 것이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증건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해보자라는 거죠. 야, 이거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 근대사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맨 처음에 개항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1876년. 그래서 개항. 조선에서 개항을 처음으로 했던 거예요. 자, 조선 총독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1910년 때부터 만들었던 것. 을사늑약은요. 아직 일제강점기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1905년. 그래서 외교권을 뺏어가지요. 일본 놈들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대로 일단 조선이었었던 강화도 조약 때.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조선 총독부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 을사늑약, 그리고 조선 총독부 일제강점기 들어가니까 가, 다, 나가 돼야지. 그렇죠? 가, 다, 나 2번에 있어요. 2번이 정답이죠. 3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특강 주제,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 그럼 개화 정책이니까 언제예요? 근대사. 그렇죠? 근대화가 되고 있었던 일, 그 이후.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상황이네. 신식군대 별기군 나왔어요. 그렇죠?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구식군인들.
밀린 월급을 겨와 모래가 섞인 쌀로 지급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결국 분노해서 난을 일으켰어요. 난, 그렇죠? 일부 백성들도 합세했다라는 거죠. 신식군대의 우대 때문에 구식군대가 화가 났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 이 이모년에 있었던 군대의 난 이모군란이에요. 1882년. 이모군란에 대한 영향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자, 1번.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운요 사건은 뭐 강화도 조약하고 그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875년에 있었던 운요 사건. 통리기무 암호는 언제? 1880년. 근데 이모군란은 언제예요? 1882년. 그러니까 통리기무 암문이 설치되고 나서 있었던 일이지 이게 된 다음에 설치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3번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된 것은 그 1866년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병인양이었답니다. 그렇죠? 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모군란 바로 이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청나라가 고문을 보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36번 한번 들어가 볼까?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시기. 자,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 러일 전쟁이네. 그렇죠?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서 경부선 철도 건설을 서두르고 있대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막 수탈을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래요. 러일 전쟁 중이야. 경부선 철도 건설을 하고 있어요. 자, 한창 농사일로 바쁜 시기에 마을 남자들은 강제로 끌고 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마을 남자들 강제로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거 일제강점기인데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봐봐 3점이잖아요. 3점.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 솔직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틀려도 돼. 틀려도 돼. 너무 어렵게 냈어. 그렇죠? 고된 일을 시켜가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일제감정기를 풀어라. 니들 헷갈려라 라고 해서 출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거 1904년부터 1905년까지예요. 근데 일제강점기는 언제죠? 1910년이 일제강점기잖아. 그러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부선 철도 건설 아직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1905년에 만들어요. 1905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일 전쟁 중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경부선이 또 한 번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봐라라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자, 1번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도감 군인. 훈련도감 언제야?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두 번째,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한 학생. 요것도 일제강점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헷갈렸다라고 하면 2번을 찍었을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1940년대고. 세 번째,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독립운동가. 여러분, 치안유지법은 언제야? 1925년이잖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예요. 틀렸고.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에 반대하는 보안회 회원. 자, 보안회가 언제 활동하죠? 1904년에 활동한단 말이야. 앞에 우리가 자료에서 1904년에 뭐가 터져요? 러일 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아니 1905년에 경부선을 만들었다며요. 여러분 만들었다고 안 했어 아직. 그치? 아직 만들었다고 안 했잖아. 이거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언제예요? 1904년 상황인 거야.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틀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를 출제하신 분이 잘못한 거야.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1904년. 만약에 이걸 맞췄다 그러면 공부 진짜 많이 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이거 맞췄으면. 자, 37번 문제예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자, 우리 대조선국이 조선 독립국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니 우리 동포 2천만이 오늘날 맞이한 행복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무엇을 조직해서 옛 영흥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문. 그렇죠? 옛 모화관을 고쳐서 독립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는 지난날의 지역을 싣고 후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독립문도 만들었죠. 그리고 독립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독립협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독립협회의 내용. 그러면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여러분 형평운동은 언제예요? 백정들이 신분해방운동을 했던 일제강점기 때죠. 그렇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만민공동회 뭐예요? 독립협회잖아. 그렇죠? 독립협회.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세 번째 한국광복군은 누가 만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중국 충칭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네 번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을 했다라는 거. 조선어학회지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연구기관. 지금 우리가 독립협회 찾는 거니까 2번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38번 문제 한번 봐볼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 글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자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니까. 자, 가의 넋을 기르는 일본 사람들인데 3점이에요. 와, 어렵다라는 거지. 자, 1번. 미야기현 다이 1인사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다음에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지? 안중근 의사잖아요.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한 뒤에 감옥, 리순 감옥에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는 안중근 의사예요. 언제요? 1909년입니다. 자,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절에서 매년 열리는 추모법회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에 감명받은 일본인들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요. 자,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잖아, 안중근.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요. 안중근 의사 대단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제사도 했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가 인물 누구? 안중근 의사를 찾았다라는 거죠. 자, 1번 대종교를 창시했다. 나철 오기오 선생. 그렇죠? 대종교. 두 번째 동양평화론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가요. 그 옥중에서 동양평화에 대해서 쓰겠다 그래서 책을 쓰시는데 다 완성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동양평화론이야. 자,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행동 강령인데 의열단의 지침서죠. 1923년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했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지? 됐어요. 자, 파리강화회에 파견되었다. 김규식 선생입니다. 김규식. 그래서 안중근 의사 어디에 있다?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이지요. 자, 39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네코 후미코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무엇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민족운동에 감명을 받았대요. 이후 일본에서 박열 등과 함께 함께 반제국주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반제국주의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체포돼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외국인 독립유권자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누구다? 박열 선생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보고 박열 선생과 그의 부인 가네코 후미코가 같이 열심히 활동을 했었다. 독립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 민족운동은 뭐다? 3.1운동입니다. 3.1운동. 1번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다. 이거 언제요? 1926년 60만 세 운동이잖아. 60만 세 운동. 그렇죠? 자, 만약에 3.1운동 하려고 그러면 고종의 인산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3.1운동이 돼요. 다들 아시죠? 자,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는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후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3.1운동 1919년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대한민일신보가 후원을 했습니다. 자,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이것은 을미의병이죠. 그렇죠? 단발령. 자, 네 번째,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것이 3.1운동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은 우리나라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죠. 그래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다라는 거죠. 3.1운동에 대한 설명은 4번에 있어요. 4번이 정답. 자, 40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오늘의 역사. 1936년 일제강점기인데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누구예요? 송기정 선생. 자, 송기정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자, 그렇다면 송기정. 자, 첫 번째 나운규. 일제강점기 1926년에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수탈하는 거야. 이걸 막 영화로 막 그려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당시에. 그렇죠. 일본 사람들 나쁜 놈들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건데. 그렇죠.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 자, 남승용 선수는 우리가 이제 송기정 선수는 1등 금메달이잖아. 3등 했어요. 당시 3등.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베를린 마라톤에 1등과 3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금메달하고 동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남승용 선수 3등. 그리고 송기정 선수는 1등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3번이고. 자, 4번은 안창남 선생인데 안창남 선생은 1922년에 고국 방문 비행을 합니다. 안창남 선생은 일본에서 비행사 자격증을 취득하죠. 비행사 자격증을 따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이 비행사를 땄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선생 우리나라에 한번 비행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고국 방문 비행을 하고요. 그 길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비행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비행수를 가르치다가 훈련 중에 돌아가신 분이 안창남 선생. 자, 아무튼 손기정을 찾는 거니까 3번에 우리가 찾았고요. 자, 4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야, 이거 뭐 안주 그림이 있어. 만주 그림. 그렇죠? 자,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인 만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독립운동을 펼치던 세력은 당시 일제 만주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주사변 언제예요? 1931년입니다. 자, 1931년 이후에 여기에서 활동했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31년 이후를 찾아라라는 거죠. 자, 신간회를 결성했는데 신간회는 1927년 국내에서 만든 단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1923년 상황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이거 1911년 신민회가 신흥강습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를 그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무튼 1911년으로 봐야 되고 신민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지. 1911년, 아까 1931년. 자,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은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193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한중연합작전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4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대하저수지, 전북 완주, 요것만 보여. 와, 이것만 보이면 안 되지. 문제를 봐야죠. 시기를 찾는 거예요. 언제냐라는 거야.
자, 이 저수지는 일제가 일본 애들이 지금 나왔어요. 나쁜 놈들이죠.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여러분, 산미증식 계획이 언제 시행됐어요? 산미증식 계획 1920년대. 그렇죠? 산미증식 계획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일제 수리 시설 확충을 하면서 조선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던 그 수리 시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다? 1920년대. 그럼 192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1번. 제중원은 19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1885년 우리나라 근대식 병원이죠. 자, 두 번째. 광주학생 항일 운동을 취재하는 기자. 광주학생 항일 운동은 언제요? 1929년. 그러니까 1920년대. 맞죠? 맞아요. 2번이 정답이지. 3번.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는 동학교도.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은 언제예요? 1894년. 교조신원운동은 그 최재우, 교조 최재우의 신원을 그 원래대로 복원시켜 주세요라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있었어요. 1892년, 3년 이때 있었던 게 교조신원운동입니다. 자, 국채보상 기성에 성금을 내는 여성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1907년, 20년대는 딱 하나, 2번밖에 없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 43번 문제. 이 운동으로, 밑줄 그은 이 운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고당 조만식 선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표어 등을 내세운 이 운동을 주도했대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만식 선생의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자, 1번 부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했던 민중속으로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 그 계몽운동 1930년대 초반 동아일보. 그럼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문자보급운동을 했고, 자 3번이 물산장려운동으로 정답이죠. 우리가 만든 것,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것 3번이 정답. 4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고 우리 민족대학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려고 그 일본 애들이 대학도 만들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경성제국대학이죠. 아무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누가 전개를 했다? 조선교육회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4번 문제로 가봅시다. 44번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 1점짜리 쉽겠다. 그렇죠? 군국주의의 심장을 겨누다. 평범한 조선 청년이 일제 민족적 차별에 분노하면서 독립운동가로 변해가는 모습. 평범한 조선 청년이 독립운동가로 변했대요. 자, 1부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 살다. 2부 일제 민족 차별에 눈을 뜨다. 자, 3부 한인애국단의 단원이 되었다. 한인애국단 1931년 그렇죠? 한인애국단. 4부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봉창의 거예요. 1932년 이봉창. 그러니까 한인애국단 하면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떠올라야죠.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그 일본 왕이 가는 마차 그렇죠? 폭탄을 던졌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니까 이봉창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봉창 의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봉창 어디 있어?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 이봉창 의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답 탁 나왔네. 그렇죠? 1번 김원봉 선생은 1919년에 의열단을 만들죠. 자, 윤동주 선생 서시 별에는 밤.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에요. 자, 3번 윤봉길 의사죠. 윤봉길 의사는 훈코우공원 의거. 소속은 한인애국단.
그렇죠? 자, 이봉창 의사가 그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4번이 정답. 자, 45번 문제예요. 밑줄근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곳 덕수궁 석조전. 자, 르네상스 양식이죠. 그렇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의 임시 민주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렸대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한 것 첫 번째 뭐죠? 한국의 그 임시 정부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세 번째,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거. 이것이 이제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어떤 거예요? 미소 공동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1946년 3월 달에.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 요건 아니죠. 요거 박정희 정부 때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요. 이 상태로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자, 2번이 정답이죠. 미소공동위원회. 2번이 정답. 자, 3번 조석 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과 동시에 1845년 8월 15일에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재헌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단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1948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어디야? 미소공동위원회. 어디서 열렸다고? 덕수궁 석조전. 꼭 기억해야 돼. 자, 46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와, 3점이야, 3점.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대한민국 경제 발자취. 우리 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는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보세요. 라는 얘기지. 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가나다라로 나와 있다라는 거지. 50년대 현대 경제사, 50년대, 60년대. 그러면 가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상황이 맞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삼백산업과 원조경제체제. 삼백산업은 밀, 면, 설탕 이 세 개를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원조해 줬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설명. 가니까 50년대 맞잖아. 그렇죠? 50년대. 자, 나번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석유파동. 1번이 정답이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중화학공업과 육성, 석유파동. 이것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어요.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지? 60이잖아. 근데 여긴 70이니까 틀렸고. 자, 산업구조의 재편과 삼저호황이라는 것. 이것이 1980년대에 있었는데 이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예요. 1980년대. 자, 70년대는 에이 틀렸네. 그렇죠? 자, 외환위기 발생과 근무후기 운동. 여러분 보세요. 외환위기 발생은 언제 됐어요? 1997년에. 그리고 근무후기 운동은 2000년에. 그렇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01년 김대중 정부 때고 그리고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런데 지금 몇 년? 80년으로 되어 있잖아. 90년 혹은 2000년으로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거는 1번밖에 없죠.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자, 47번 문제.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970년인데 평화시장 재단사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13일 오후 2시 청계천 부근 평화시장에서 기업주의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쓰고 분신한 누구예요? 전태일. 전태일 분신 사건이 1970년에 있었어요. 그렇지? 자, 전태일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정답은 이제 4번 전태일 이렇게 나왔고
자, 1번 김주열 학생은 1960년 4.19 혁명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항쟁이죠. 그래서 1987년 1월 달에 있었어요. 6월 민주항쟁. 이한열 열사는 역시 6월 9일. 그래서 6월 10일에 전 국민이 잘못됐다. 그래서 막 그 독재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할 때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전태일 분신 사건 4번에 있습니다. 자, 48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밑줄 긋은 이 사건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문서가 미국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냐? 미국 정부에서 공개했대요. 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추가 공개된 기밀 문서인데 비밀 문서래요. 자, 이 문서는 40년 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몇 년이죠? 2020년. 2020년에서 빼기 40하면 언제요? 1980년이네. 그렇죠? 40년 전 이 사건 당시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기업령 철폐를 요구하면서 신군부에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1980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 뭡니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나왔네요. 자, 1번 4.19 혁명 언제 있었어요? 1960년 이승만 정권. 자, 2번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이지요. 전두환 정권. 부마 민주항쟁은 언제요? 1979년 박정희 정권. 그렇죠? 자, 4번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번이 정답이죠. 자, 49번 볼까요?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의 정부가 어디냐라는 거죠. 육공화국의 시작을 알렸대요. 육공화국 시작입니다. 자, 서울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언제예요? 1988년. 그래서 88 서울올림픽이잖아요. 자, 3당 합당으로 국내 정치 지형이 바뀌었고요. 남북 정부 요인들이 모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언제예요? 1991년이에요. 이게 다 언제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렇지?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부 하면요. 북방 외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방 외교. 그래서 소련하고 중국하고 당시에 이제 공산 국가였거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안 맺어졌어요. 그런데 서울 올림픽 이후에 얘들하고도 친교 관계 맺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맺습니다. 1990년, 1992년 중국과 이렇게 외교를 수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북방 외교 누구 때다? 노태우 정부 때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은 1공화국 때예요. 1공화국.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 때 만든 법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베트남의 국군이 파병되었다.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1964년. 자, 세 번째 소련 및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었다라는 거 1990년대 노태우 정부예요. 6.15 남북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지.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언제죠?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죠.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어디다? 3번이다라는 거죠. 자, 50번 문제.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 사진 후보는 노무현 정부라고 나와줬어요. 노무현 정부 때 14남북 공동선언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2007년입니다. 그리고 가번은 모르겠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노무현 정부 이때가 2007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사진을 찾는 거예요. 자, 경부고속도로는 언제예요? 1970년이에요. 70년. 그렇죠? 그래서 1970년은 당시에 박정희 정부 때였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언제 했어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자, 3번 OECD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죠. 1996년에 있었던 거고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게 2005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엄청나게 힘들었지. 자,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기본에서 지금 보면 제가 선생님이 지금 막 어려웠다라고 했던 문제는 총 다 해서 한 4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4문제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한 8문제? 그렇죠? 8문제 혹은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선생님 저는 이 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요? 라는 거죠. 그래도 이 2점으로 해도 28에 16점이니까 뭐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상이고 저는 한 15문제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아직 시간 많어. 우리 아직 시험 일자까지 아직 시간 많아요. 그렇죠? 시험 날까지 좀 시간 있으니까 이러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 절대. 이때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틀린 거 있지. 다시 공부하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정리 잘 하고 이번 시간 계속 열심히 공부한다고 고생했고요. 저는 다음 시험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할게요.